없이 숨을 죽이고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는 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익숙한 버릇이 되셨나요? 아무도 당신에게 등을 떠밀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공기가 조금이라도 차가워지면 마치 내 잘못인 양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 중압감 말이에요. 회의실에서 누군가의 인매가 살짝 굳어지거나 연인의 목소리 톤이 아주 미세하게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경험.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당신의 신경계가 차가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슬픈 전략의 흔적이죠.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속 깊다, 어른스럽다, 믿음직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손 갈 게 없었어. 너는 참 일찍 철이 들었지. 라는 말들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훈장이자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족쇄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부신 성숙함은 사실 당신이 온전히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받기 위해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어린 몸으로 억지로 꺼내 쓴 생존의 가면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어리광 부리고 실수하며 자라야 할 소중한 시간에 당신은 내 감정을 죽이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돌보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현상을 뜻하죠.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아이가 오히려 부모의 눈치를 보아야 했거나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 아이가 일찍부터 돈 걱정을 해야 했거나 혹은 부모님 중 한 분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집안의 활기가 사라졌던 환경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어리광을 부리면 우리 집은 무너질 거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 내가 엄마를 웃게 해야 해. 그때부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슬픈 것보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선이고 내가 놀고 싶은 것보다 아빠의 화를 가라앉히는 게 먼저가 됩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그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작은 두 팔로 필사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셈이죠. 이 과정에서 발달한 당신의 예민한 눈치는 사실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흉터입니다. 상대의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야만 오늘 내가 안전할지, 오늘 우리 집이 평온할지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유년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 신경회로에 아주 단단하게 새겨집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당신의 뇌는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는 경보 시스템을 켜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뭘 더 해야 문제가 안 생길까를 끊임없이 계산하느라 당신의 뇌는 단 한순간도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참 쉬워 보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를 당신이 지옥처럼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나요? 당신에게 휴식은 곧 경계태세를 해제하는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무의식적인 공포가 당신의 소중한 저녁과 휴일을 까맣게 태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몸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머릿속은 여전히 가상의 업무와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느라 과열돼 있습니다. 부모화된 성인들은 종종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끌리곤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반복해온 역할놀이일 뿐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릴 때 구하지 못한 부모님의 투영을 구하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끙끙 앓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거절은 곧 버려짐이라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실망하고 나를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당신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꾸역꾸역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내 어깨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타인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선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는 비대해진 책임감의 독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평화를 산다고 믿지만 그 평화는 당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얻은 가짜 평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다정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을 아껴주고 당신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기보다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 사람도 떠나겠지 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주기만 했던 당신에게 받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머리는 알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전리품으로만 여겨왔기에 거저 주어지는 은총 앞에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 성숙함이 사실은 아픔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특한 아이가 아니라 지독하게 외로웠던 아이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칭찬 뒤에 숨겨진 당신의 한숨을, 미소 뒤에 가려진 당신의 눈물을 이제는 당신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건넬 시간입니다. 당신의 어른스러움은 찬양받아야 할 성취가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결핍이었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타인의 기분을 모른 척 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저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분석하지 마세요. 설령 나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함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 때 가장 먼저 실망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타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오물을 던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7살의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칭찬받기 위해 웃는 법을 배웠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는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네가 누군가를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실수해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다정한 대화가 반복될 때 당신의 경직된 신경계는 비로소 이완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긴장을 내려놓아도 당신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겨두세요. 100%를 다 채워야만 잠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10%의 여백을 남겨두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은 문장은 실패한 문장이 아니라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다정한 약속입니다. 미완성이 주는 찝찝함을 영리한 휴식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제 갈 길을 합니다. 그 흐름에 당신의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귀한 사람입니다. 성취가 당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당신의 마무리하지 않을 용기가 당신의 오늘 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내일 아침을 더 찬란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꽉 쥐고 있던 그 무거운 레버에서 손을 떼세요. 당신의 진짜 삶은 그 비워진 손바닥 위에서 이제 막 따뜻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